많은 분들이 흉식 호흡을 습관화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세가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한방 협진 술찬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암 환자의 통증, 정말 암 때문일까요? 암이라는 녀석이 원래 없던 자리에 생긴 거기 때문에 엉뚱한 데 생기면서 지나가는 혈관이라든지 다른 조직과의 마찰이라든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다든지 그래서 2차적인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증은 다른 종류의 통증입니다. 바로 체형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환자의 통증이 체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암 환자분들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항암제를 쓸 때 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근육량의 감소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너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형이 무너지게 되고, 체형이 무너지면서 특정 부위에 하중이 실리거나 단축성 긴장, 이완성 긴장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세와 체형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특히 수술 직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어깨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해 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복부 수술을 했을 때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몸의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회피성의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 자연스럽게 웅크리게 되죠. 옆구리가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허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부위 통증들이 그 몸의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것도 체형 변화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럼 뇌도 과흥분 상태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감신경성 촉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세와 체형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체형이 점점 바뀌어갈 때 어떤 식으로 증상이 변해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되게 효율적으로 몸을 쓸 수 있도록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체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효율적인 자세와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활동이나 운동으로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피로감이 느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형이 더 나빠진다든지 근육량이 추가로 더 감소한다든지 이런 악순환으로 가게 되죠. 이건 좀 낯선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호흡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생기면 자율신경계에 문제도 생겨서 고감신경성 흥분 때문에 숨이 얕아지고 빨라지기도 하지만, 체형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 본연의 호흡인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복식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내장기관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그 다음에 짧아질수록 피로감은 더 증가하고, 호흡 보조근을 주로 사용하는 흉식호흡을 하다 보면은 턱관절의 이상이라든지 경추나 어깨의 긴장이 증가하면서 체형이 더욱 무너지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피로감이나 만성 통증을 쉽게 느끼게 될 거고요. 당연히 감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신날 때, 아니면 뭔가 자랑스러울 때 어깨가 딱 펴지고 몸이 꼿꼿하게 쓰면서 활력이 넘치는 몸 상태를 갖게 되죠. 근데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럴 땐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모일 때 점점 통증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 환자분들은 암성 통증이라고 부르는 암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세나 체형의 문제로도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중에 체형으로 인한 통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요, 우선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어떤 체형을 갖고 있으며 어떤 근육이, 어떤 인대가 단축돼 있고 아니면 이완돼 있는지 분석을 잘 하고요, 그걸 부드럽게 교정을 해가야 됩니다. 대부분 통증 그러면 진통제를 생각을 하죠. 근데 체형으로 인한 통증은 사실 진통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됩니다. 항암제라는 독한 약을 쓰고 방사선이라는 유해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진통제까지 계속 투여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약물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수치료나 출하치료, 그 다음에 침치료, 부항치료, 필요하다면 약침치료까지, 대신 강자극이 아니라 약자극 중심으로 해서 부드럽게 교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은 근막을 이완해서 단축된 아이들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완된 애들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치료라든지 균형 잡힌 식단을 열심히 드시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생활요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명상을 할 때는 대부분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흉식호흡을 습관화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게 배가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배가 불룩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 사춘기쯤부터 거의 복식호흡을 포기하고 대부분 흉식호흡으로 살아오고 짧은 호흡으로 살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세가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겁게 긴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명상을 최대한 자주 하고 처음에는 누워서 시작하다가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생활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로 숨 쉬는 건데 정확히는 횡격막을 이용하는 호흡이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올 때 폐 용적이 증가하면서 숨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흉곽과 골반에 막혀 있기 때문에 배로 부풀 수밖에 없어요. 배가 앞으로 나오고 옆으로도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식호흡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냐면 배를 부풀렸다가 배를 쥐어짜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쭉 쥐어짜는 거예요. 쭉 쥐어짜서 이걸 잘록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 호흡을 하면서 이제 브릿지를 하면 되는데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를 만드는 거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사실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허리가 되면 안 되고요. 배와 허벅지와 제일 큰 건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를 이렇게 조이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좀 강도를 높이려면 들고 있는 시간을 좀 늘리거나 내릴 때 엉덩이를 대지 않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허리 부담이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 부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많은 횟수를 반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통증들은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몸을 바로 세우면 없어질 수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체형 교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화된 근육의 강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암 치료 중에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통증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암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서 함께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